공사 착공, 퇴직공제 시작. 이번 시간에는 퇴직공제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가입 대상 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인은 반드시 착공 14일 이내 공제회로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공사 중 언제라도 공제회로 퇴직공제 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립신고 또는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퇴직공제 가입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연가입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임의가입 공사는 가입신청서를 한 부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고서나 신청서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공사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사 유형과 세대수 확인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서나 건축허가서, 그리고 공사의 착공일 확인을 위한 착공신고 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성립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인란에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 업체의 정보를 자세히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주 구분란에는 도급의 종류를 선택하고 공사명은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을 기입합니다. 소재지의 경우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부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나 원가 계산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를 각각 1,000원 단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기간, 착공일, 주된 공사 종류를 입력하여 주시고 발주자의 유형과 주소, 명칭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도급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 정확한 명칭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날짜와 신고인의 성명을 적으신 후 서명 또는 인란에 사업주의 대표 도장이나 현장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성립신고서 또는 가입신청서의 작성을 마치셨다면 이를 공제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 지역별 공제회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립신고나 가입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 가입자증을 사업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입자증에는 앞으로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제 가입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분실하는 경우 공제 업무에 큰 지장이 있으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하면 현장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사업장 표지의 부착, 피공제자의 범위에 대한 게시,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게시, 이렇게 3가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현장 출입구, 식당, 휴게실, 게시판 등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의 범위와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도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각각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출력하여 현장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는 원수급인이 공사 전체에 대해 이행해야 하지만 10억 이상 하도급 업체는 별도로 가입하고 퇴직공제를 따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공사 전체에 대해 퇴직공제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억 이상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하수급인은 공제회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1에 대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 1은 따로 가입하고 퇴직공제를 별도로 이행하며 원수급인은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전체 공사에 대해 이행을 하면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업자이어야 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의 계약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 하수급인 간의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 계약서의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에 퇴직 공제 부금비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퇴직 공제에 따로 가입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면 공제회가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로부터 하수급인을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하며 그 하수급인은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열된 서류를 공제회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서는 성립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하수급인이 성립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서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은 다음 박스 안에 원수급인의 퇴직공제 가입공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하수급인도 별도의 공제 가입 번호가 부여된 퇴직공제 가입자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퇴직공제 업무 프로그램인 EDI를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 EDI는 퇴직공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한 확인, 업무 관련 자료의 출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EDI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EDI 프로그램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시게 되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공제 업무 EDI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로그인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사용자 유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DI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한 승인 사용자와 근로내역 입력과 저장만 가능한 일반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법인 인증서를 사용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담당자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대리인 선임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승인 사용자가 EDI에서 등록한 아이디로 접속하는 사용자인데 협력업체 담당자들도 ED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대리인 사용자는 현장에서 법인 인증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 지정을 EDI 대리인 선임 신고라고 하는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인 선임 신고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데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EDI 대리인 선임 신고 버튼을 누르면 EDI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제시됩니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EDI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법인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를 거쳐 대리인 선임 신고가 완료되며 이때 생성된 승인 번호를 대리인에게 통지하시면 대리인은 개인 인증서와 해당 승인 번호를 통해 EDI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승인 번호는 최초 1회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EDI 대리인이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으로 대리인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선임 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EDI 대리인 해임 신고 후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절차를 모두 잘 마치셨다면 이제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승인 사용자가 EDI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증서 사용자는 입력란에 공제 가입 번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서 확인 단계로 넘어가고 개인인증서 사용자는 공제 가입 번호와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인증서 확인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확인을 마치면 EDI 업무 화면이 실행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사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사용자 등록은 먼저 승인된 사용자가 EDI에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의 사용자 등록 메뉴를 선택해서 일반 사용자 정보를 추가한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담당자 또는 협력업체를 일반 사용자로 등록하여 근로내역 입력 업무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일반 사용자는 공제 가입 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DI에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내용을 화면을 통해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착공 이후 퇴직공제를 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